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 증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15%나 올랐는데 그에 비해서 한국 코스피 지수는 5.5%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상승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죠? 아무리 미국 주식이 좋고 한국 주식이 별로라고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이라도 미국 주식을 사야 될까요? 그런데 미국 주식의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 지금은 과도한 탐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2023년 Fear and Greed 인덱스 차트를 보겠습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는 80 이상에서는 늘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역시 같이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77이라는 숫자는 앞으로 조금 더 올라갈 여진이 있지만 조만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미국 주식이 당장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80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미국 주식의 상승 탄력도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조심스럽다. 기보유자 위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식을 살 때 신규로 투자하실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기다렸다가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과거처럼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새롭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국 주식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한국의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코스피 지수 일봉 차트인데요.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름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오, 한국 주식 쓸만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번엔 제가 고점을 동그라미 쳐봤습니다. 고점 역시 높아지는 척 하다가 다시 낮아지고 있죠. 무언가 고점도 막혀있고 저점도 막혀있는 박스권을 그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박스피 형국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금리 동결 시기에는 한국 증시가 박스피를 그리는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2600이 강한 저항대로 작용하곤 했었죠. 2023년 6, 7, 8, 9월 달에도 코스피 지수 2600을 돌파하는 척 하다가 내려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2600을 돌파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는 이 자리를 완벽하게 돌파하면서 쭉쭉 더 올라갈지 아니면 과거처럼 다시 한번 2300으로 꼬꾸라질지 이것도 큰 관심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확인하고 경기가 꾸준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경기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 7, 8, 9, 10월 달에는 외국인이 코스피를 8천억이나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달에는 반대로 외국인이 코스피를 5천억 정도 순매수했고요.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갑자기 한국 주식을 매수했는지, 한국 주식시장은 앞으로 오를 수 있을지 이것을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증시의 강세 배경으로는 11월 초에 연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파월 연준의장은 지금까지 금리 인상 분위기와 반대로 금리 동결을 외치면서 통화정책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우리에게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증시의 반등이 나왔었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내리면 한국도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인한 증시 반등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에서는 한국이 아시아의 첫 번째 금리 인하국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과 아시아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올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은 미국 시장 대비 부진한 성과를 보였지만 내년에는 매력적인 밸류와 우호적인 경제 펀더멘털에 힘입어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미국보다 엄청 뛰어난 아웃퍼폼을 할 수 있을지 이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는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이 점에는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증시의 반등 배경, 앞으로 오를 수 있는 배경 두 번째는 한국의 수출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작년 말 저점을 찍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월 대비 수출 증감을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마이너스 폭을 꾸준히 줄이더니 올해 10월 달부터는 플러스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수출의 주력 상품인 반도체의 수출 증감 역시 11월 달부터 플러스로 완벽하게 전환되어 버렸죠. 그래서 제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G20과 한국을 따로따로 비교해서 봤습니다. 빨간색이 G20의 OECD 경기 선행지수이고요. 파란색이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는 올해 2월 달에 바닥을 찍고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증시가 오를 수 있는 배경 그 세 번째인데요. 어떻게 보면 수출과 비슷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수출이 좋아지면 한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 역시 따라서 좋아지기 때문이죠. 수출이든 경기 선행지수든 현재에는 바닥을 찍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앞으로 한국 증시가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리스크는 있어요. 지금 경기 선행지수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상승 각도가 수상합니다. 올해 7월 달을 기점으로 상승 각도가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G20이든 한국이든 모두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승 각도가 둔화되었다가 포물선의 꼭지점을 찍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둔화되는 척하다가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을 꼭 체크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2024년에는 주식시장에서는 반제발을 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는 한꺼번에 제가 바이오라고 할게요. 즉 내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반도체 국가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올라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말부터 꾸준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오르긴 오르겠지만 상승 각도가 많이 둔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만 반도체가 만약에 꺾인다면 한국 증시 역시 고점을 찍고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는 늘 눈여겨보고 투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간 오른 게 거의 없어요. 오히려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인의 국민 주식이라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의 월봉 차트를 볼게요. 2020년 12월 달 고점을 찍고 꾸준히 떨어지더니 현재는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최근에 3개월 정도 반등하긴 했어도 여전히 반토막 상황이죠. 그만큼 바이오가 많이 힘들었다, 아픔이 많다, 많이 못 올랐다, 이러한 생각에 앞으로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신약 개발에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즉 대출을 많이 받아서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땡겨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내리게 되면 대출 받기가 좀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제가 여기에 국민 대표주인 셀트리온을 띄워놨지만 이것은 추천주는 아니고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대형주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띄워드린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1월 초에 전체 라이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갔으며 앞으로는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할지 이것을 한꺼번에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1월 초까지 기다리기 힘드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시면 큰 도움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멤버십에 여러 가지 글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당 글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날마다 여러분께 시장 상황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